뭐 오늘 찍을 건 뭐야?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카페 하나를 창업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카페 하나를 창업해볼까? 네네네. 카페를 되게 만만하게 보네. 카페가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야, 뭐 커피 내리고 손님한테 커피 주고. 우리나라 지금 요식업 중에 창업률이 제일 많은 업종이 뭔지 알아? 뭔데요? 휴게 음식점업이야. 휴게 음식 카페란 얘기지. 아. 카페는 원래 옛날에는 음식점으로 다 통합이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아무튼 바뀌었어. 오래됐지, 바뀐 지가.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라고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 카페들을 휴게 음식점으로 내.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 90%가 육박합니다. 근데 폐업률이 높긴 한데 창업만 잘하면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막 심심할 때마다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야, 너 전국의 카페 사장님들한테 내가 봤을 때는 돌팔매 맞겠다. 나도 카페를 한때 한 이제 3개 정도 했었지. 아. 그리고 굉장히 나는 잘 됐던 카페를 했었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야. 난 개인 카페를 했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카페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 변수요? 어. 대표님은 카페 3개나 하셨는데 그 3개가 결국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망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시대의 흐름을 이제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카페업이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가 맛집이고 유명해. 좀 멀리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집객 효과가 있어, 음식점은. 근데 카페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사실 이게 모방이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누군가 따라해. 막 내가 되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도 이게 좀 인기가 많으면 금방 다른 매장에서 모방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나는 우리 매장에서 그 조리퐁 라떼라고 있어. 이거를 나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매장이었어. 우리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름 입소문이 좀 났어. 그래서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다른 프랜차이즈들에서 조리퐁 라떼가 막 생기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오프라인 사정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권역에서 어떤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카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어. 물론 뭐 요즘에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게 생겼으니까 내가 할 때보다 좀 낫겠지만은 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SNS,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먹히지. 내 실예를 들면 내가 일반 40평짜리 매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7, 800평 되는 큰 걸 해봤잖아. 해보니까 대형 매장은 인스타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직방으로 먹혀. 광고를 때리면 때리는 족족 흡수가 막 돼. 주말에 한 번 오면 되거든. 평일엔 손님이 없어. 근데 주말 되면 그런 광고들이 폭발적으로 효과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대신에 한 번 오면 몇 달 동안 오지 않지. 근데 반면에 동네 카페는 아무리 뭐 인스타 감성이고 뭐 라떼를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이쁜 사진을 찍으러 이 가게에 일주일에 막 3번씩 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동네 카페는 사실 주말 고객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오는, 오늘도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내일도 와서 커피 한 잔 먹는 이런 고객들이 많아야 이게 평타가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좀 마케팅의 초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 카페는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어. 다 어떤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매출에 되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동네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힘을 줘야 되나요? 동네 카페는 일단 위치. 제일 중요해. 이거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야.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스타벅스나 공차, 컴포즈 이런 게 좀 없어야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런 거 없는 데가 요즘 잘 없지.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할 수 있어. 제가 알기로 메르블루는 월 매출 1억 넘게까지 찍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개의 매장이 결국 망하게 된 요인은 뭔가요? 그렇더라고. 내가 이제 세븐세븐 매장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매장인데 권리금 3억까지 준다고 찾아오고 그랬던 매장이야. 근데 내가 안 팔았어. 가만히 있어도 1,500, 2,000씩 나오는데 왜 팔아 내가 이걸. 3년 있으면 뭐 3억이 그냥 나오고 나는 한 10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해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그 단지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메뉴도 가격도 내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 근데도 내가 한 2년 손실 보고 나왔거든. 한때 내가 이 매장으로 벌었던 어떤 그런 게 있잖아. 좀 그게 나한테 어쨌든 첫 카페였어. 그래서 팔기 싫었거든. 결국엔 내가 이제 철거를 하고 나왔지. 나오면서도 안 팔려가지고. 그때 내가 느낀 거야. 되게 자신만만했거든 나도. 영원히 내가 잘 될 줄 알았고.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면 그렇더라고. 내가 모든 내가 술수를 다 동원하고 내가 있는 돈을 다 쓰고 막 광고도 내보고 막 했는데 결국엔 못 살렸어. 2년을 손실을 보면서.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력감을 많이 느꼈지. 그래서 이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 이 카페나 자영업을 나는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과연 이 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자리가 과연 최상인가, 그런 좀 객관적인 어떤 시선이 좀 되지 않으면 그 한계점을 내가 만나게 되면 되게 내가 작아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미래에 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들 또는 저한테 해줄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교회 다음으로 많아. 거의 편의점보다 많은 것 같아, 카페가. 그런 업은 쉽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카페를 해야겠다. 그러면 물론 프랜차이즈를 하면 좀 다를 수 있지. 근데 나는 매장을 오픈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 가서 내가 옆에 다른 가게들의 유동인구를 눈으로 봐. 하루 12시간씩 가서 한 2, 3일 있으면서 실제로 오게 하는 객수를 세는 거야. 주말에 가보고 평일에 가보고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정확하거든. 뭐 거기서 포스기를 까보지 못하는 이상 매출을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뭐 남의 얘기 듣고 여기는 얼마 나온대요, 저기는 얼마 나온대요, 이거는 다 정확하지 않은 숫자거든. 근데 내가 가서 몇 명이 눈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면 대충 내가 이 사람들 들어와서 평균 얼마 먹으니까 곱하기 몇 명 하면 이 매장의 한 달 매출을 내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어, 대충. 그러면 그 매출 안에서 내 마진율 한 20%, 30% 잡아. 인건비랑 뭐랑 계산했을 때 내가 승부가 난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프랜차이즈에서 와가지고 막 브리핑 해주고 이 동네가 어떻고요, 이런 것만 믿고 오픈할 거면 장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로 망해요. 카페가 실제로 얼마나 어렵냐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투자 자금 대비 2% 나면 성공한 매장이라고 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물론 거기서 이제 내가 사장이 가서 일을 하면 좀 더 남겠지. 내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어렵다고. 실패하면 1%도 안 남는다는 거지. 마이너스 난 카페도 무수히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카페가 겉보기엔 되게 음식점에 비해서 물론 좀 편하고 깔끔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 커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되게 간단할 것 같잖아. 근데 막상 그게 되게 미묘한 차이로 맛이 바뀌고, 커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블라인더를 써도 템핑을 어떻게 하냐, 그 누르는 거 어떻게 누르냐, 몇 초를 내리냐에 따라서 맛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한데 손님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본 손님들이 많아요. 내가 10년 전에 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커피 맛을 따지지 않았거든. 사실 커피는 그냥 대화의 도구였어. 근데 지금은 진짜 커피를 어떤 기호에 맞춰서 드시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되게 미묘해. 실제로 내가 이 앞에 있는 백다방을 맨날 자주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맛이 틀려. 그만큼 온도가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특히 비싼 온도 갖다 쓰고 이러면 사실 맛이 조금은 잡혀, 초보자들이 해도. 또 너무 비싸지. 그리고 그럼 진짜 원두 맛이 그렇게 예민하게 바뀌면은 직원들도 잘 써야겠네요, 진짜. 너도 지금 카페 하나 해볼까 하는 이유가 카페 하면 되게 우아하고 편할 것 같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네네. 일하러 오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와. 생각 와가지고 내 취미생활 뭐 책이나 좀 보면서 카톡이나 좀 하면서 뭐 손님 오면 음료나 한 잔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카페를 오는데 막상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퇴사율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급여의 한계가 있잖아. 최저임금 이상 카페는 주기가 힘들어. 마진이 낮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스타벅스가 아닌 이상, 스타벅스는 임금이 낮아도 뭔가 미래를 줄 수 있잖아. 최장점에 가면 뭐 총괄 매니저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개인 카페나 뭐 조그만 프랜차이즈에서 그게 되나? 어렵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잘 되면 자네한테 이 카페 사장 자리를 주겠네, 이러지 않는 이상, 심지어 걔가 생각했을 때 사장 자리도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어. 이거 나한테 왜 떠맡길라 그러지? 그만큼 힘든 업이야. 그래서 사람 수급이 되게 힘들고 많이 나가. 그러다 보면 결국 사장이 뛰어들어야 되는 날들이 온단 말이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매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매장이 3명이면 돌아가잖아? 그럼 나는 2명을 더 뽑아서 5명씩 썼어. 왜? 아파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은 뭐 못 나갈 거야, 이런 변수들이 생겨. 그래서 그냥 사람을 내가 2명 더 쓰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한 2명 안 나와도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매출이 나오거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카페는 사실 힘들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카페로서 못 이뤘던 꿈을 제가 카페를 창업할 테니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무력감을 맛보고 싶구나, 너가. 정신 차려.